교실 4회 21강입니다. 오늘은 거란의 침입과 여진의 위협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6쪽입니다. 네, 오늘은 설명할 내용이 지난번과 이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97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97쪽에서 볼 내용은 건국초부터, 고려는 건국초부터 거란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낙타 굶어 죽게 한 내용 이제 나오죠. 네, 그만큼 거란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거란이 점점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938년에 이제 요나라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바꾼다 그랬죠. 이때 거란이 동아시아, 동쪽에 있는 아시아의 최애 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란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송나라를 치려고 그래요. 이 지도에서는 송이 안 나왔는데 이 송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송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려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송하고 고려는 그때 당시에 서로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거란, 요나라가 송을 쳐들어가면 언제 이 뒤에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거란이 먼저 이렇게 고려를 위협을 합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 98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거란은 총 3번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쳐들어간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장수가 있어요. 장수 이름은 서희입니다. 서희는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그 당시에 대세에는 거란이었고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물리친다고 8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다고 고려를 위협했어요. 그래서 대세는 이제 항복하고 땅을 떼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대신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서희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에 밝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서희는 남들과는 달리 이 거란이 실제로 고려를 쳐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걸 간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올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말 없이 그냥 쳐들어왔어야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와서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거란은 공문을 보내요. 공문이라는 건 공적인 문서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너희 항복해라. 우리 힘이 엄청 세거든. 너희 항복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서희는 주장합니다. 송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희가 이제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짓습니다. 소손영이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땅은 거란의 것이다. 왜 너희가 고려가 차지하고 있냐? 그 다음 왜 송과 교류하는가? 우리랑 교류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희는 논리적으로 받아칩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지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서희가 꼬리를 내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꼬리를 내린 거예요. 너희랑 교류를 하고 싶은데 압록강 근처의 땅이 이제 여진이 차지해가지고 거란과 국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진족을 쫓아내주면 우리가 교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는 앞에 있거든요. 네,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보면요, 여기 이제 압록강이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알고 있어요? 네, 압록강은 지금 북한하고 중국의 경계에 있는 이 강이에요. 네, 이쪽이 압록강인데 이쪽이 그 당시에 빗금 쳐볼게요. 이쪽이 그 당시에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너희들과 교류하고 싶어도 교류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여진족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소손영이 이제 거란의 임금의 명을 받아서 후퇴를 합니다.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고려의 마음이 요 정도라면 송을 우리가 칠 때 고려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길을 터줘요. 이쪽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줘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약속한 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서희가 쳐들어가서 고려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강동 육주라는 이 6개의 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예요. 오히려 우리가 땅을 내주고 항복하려고 했더니 서희의 단판으로 인해서 싸우지도 않고 거란족은 요나라는 물러갔고 우리는 강동 육주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외교를 잘 해야 합니다. 외교를 잘하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거든요. 왜 2차 침입을 했냐면 이 거란족이 나중에 이 강동 육주를 또 탐내요. 계속 탐냅니다. 주고 보니까 아까운 거거든요. 자기네 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란하고 교류를 끊고 다시 송과의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거에 또 열이 받았어요. 이때는 우리가 많이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고려는 이제 그 개경이 함락돼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현종이 전라도 나주까지 이제 피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는 교과서에서는 양규가 뭐 크게 물리쳤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알아본 바로는 다시 거란을 잘 달래요. 우리가 다시 국교를 맺겠다 너희랑, 그리고 조공을 조금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잘 달래서 이제 송과의 교류는 끊고 거란과의 교류를 맺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세 번째 침략이 이제 또 시작되는데요. 거란은 이제 이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고 해서 세 번째로 또 침략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침략에는 중요한 이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 강간찬 장군이 이끌었던, 여기 보면 귀주 대첩이라고 나오죠. 이 귀주 대첩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 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귀주 대첩을 알아보려면 이 흥화진 전투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흥화진 전투는 먼저 뭐냐, 흥화진 성에 보면은 옆에 강이 있었대요. 그 강을 강감찬 장군이 강 상류를 막았던 거예요. 강 상류를 뭘로 막냐면 쇠 가죽으로 물을 막아가지고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거란족의 군사들이 익사하였고,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많이 죽었지만은 거란족들은 또 이렇게 계속 밀고 내려옵니다. 이 개경에까지 내려오는데 개경에서 우리 고려는 버티기를 해요. 계속 버팁니다. 버텨가지고 더 이상 승산이 없자 이 거란족은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어디까지 후퇴를 하냐면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귀주까지 후퇴를 해요. 귀주에서 이제 고려군이 이렇게 쳐들어가서 삼면, 계곡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삼면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10만 정도 됐던 거란족이 이 귀주 대첩에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냐면 삼면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다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살아간 군사들은 약 10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은 이제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려는 이제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란의 이야기고, 이제 여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진은 처음에는 세력이 약했어요. 고려의 부모로 섬기다가 이제 세력을 넓혀서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했대요. 이때 윤관이라는 장수가 이제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이끌고 여진을 물리쳐요. 이때가 여진정벌 1107년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흘렀죠. 이 윤관의 별무반은 주로 어떤 그 부대냐면 기병이에요. 여기 나오죠. 기병. 선생님 쓰려고 그랬는데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부대예요. 왜 이 말을 타고 싸우는 부대를 만들었냐? 이 거란족이나 여진족은 주로 기병이에요. 말을 타고 싸워요. 얘네들이 살고 있던 땅은 거의 다 이렇게 초원이고 사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말로 이렇게 넓은 사막과 초원에서 활동하던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말을 가지고 싸우는 부대였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보병이었죠. 그냥 창과 뭐 칼을 든 이런 병사들, 보병이었는데, 이 기병하고 보병하고 싸우면 상대가 안 돼요. 당연히 기병이 이기죠. 그래서 윤가는 이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여진족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고려는 이제 동북 구성이라는 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삼았으나, 이쪽이 너무 북쪽이다 보니까 여진족이 자꾸 또 쳐들어와서 막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진족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결국은 이쪽 구성을 돌려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요. 좀 정리가 좀 잘 혹시 되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 왕건은 이 북진 정책을 통해서 발해 유민을 수용하였고, 거란족을 적대시했어요. 사신을 귀양 보내고 낙타를 굶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송과 교류를 해서 이제 이 거란족이 열이 받았죠. 거란의 침입부터 보겠습니다. 1차 침입, 서희와 소손용의 단판입니다. 이 서희의 훌륭한 외교 작전으로 싸우지 않고 물러났고, 그 다음에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 1차 침입 때 송과의 교류를 끊고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를 함으로써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송과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거란이 또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또 거란은 강동 육주를 욕심냈거든요. 그래서 송과의 교류를 하고 있던 차에 거란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거란과 교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이제 강감찬 장군의 흥화진 전투와 그 다음에 귀주 대첩이 중요한데요. 먼저 이루어졌죠. 여기 흥화진 전투. 흥화진 전투에서 강물을 막아서 거란의 많은 병사들을 익사시킵니다. 이에 이 거란족은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개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쪽 신은연에서 이제 우리가 버티기를 했어요. 개경 근처에. 그러다가 이제 승산이 없자 이렇게 후퇴하는 거란족을 이 귀주 이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렇게 나오죠. 1019년에 귀주 대첩 계곡으로 유인해서 삼면에서 협공해서 거란족 10만 대군 중에 살아나간 자 수천 명밖에 안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란족을 물리친 다음에 1033년부터 1044년 약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과 성을 연결해서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들어봤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천리장성이 있어요. 그 중국의 만리장성도 이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거였거든요. 우리도 이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자, 이번에 여진의 침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은 먼저 세력이 약했을 때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어요. 근데 이제 세력을 넓혀서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여진을 정벌을 나섭니다. 1107년에 윤관이 이제 별무반, 기병이 중심이 된 별무반을 특별히 조성을 해서요 만들어서 여진족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을 쌓았으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이쪽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여진의 조공을 받고 여진족에게 넘겨줍니다. 이때가 이제 110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진족까지 물리친 이후에는 한 200여 년 동안 고려의 평화가 이제 지속이 돼요. 이때가 고려 역사에 보면 거의 유일하게 이 200년이 유일하게 평화로운 이런 시대였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살짝 봤던 몽골족 원나라가 이제 침략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고려의 암흑기가 시작돼요. 참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일본의 이런 아래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이 몽골족 원나라에 의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내용을 거꾸로 교실 22강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